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피플 앤 이슈는요, 홍쌤과 철수가 전하는 취업학개론으로 함께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의 홍기창 컨설턴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취업과 또 퇴사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분입니다. 돌아온 취업 준비생 철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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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는 홍쌤 혼자 하셨어요. 우리 철수 씨가 이제 네. 합숙 면접에 다녀오셨는데 네. 어때요? 면접 잘 보셨나요?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예. 무사히 사고 없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성원을 했죠. 네, 네. 그래요. 했죠, 네. 아니, 그나저나 결과가 참 궁금하긴 한데 그 전에 합숙 면접 하면서 좀 재밌었던 점 그리고 또 좀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저도 합숙 면접을 몇 번 가봤었는데요. 여기 네. 특이한 게 속초로 이제 합숙 면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에 이제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1박 2일 하다 왔는데요. 이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다 오니까 그거는 예.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학숙 명제의 특성상 이 직원분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예, 예. 이제 1박 2일 동안. 음. 그래서 먹을 때나 쉴 때나 계속 따라다녀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계속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또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어때요? 저희와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랜드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칼자루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아무튼 좋은 결과 들었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학습 면접을 통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네. 자, 정말 오늘부터 또 이제 많은 경험들 저희에게 또 풀어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피플 앤 이슈 취업학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취업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이 두 분과 함께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다면요,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845-1901에서 2번 2대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건당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료 문자 메시지 네. 샵 8181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라도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뭐 사소하거나 황당한 경험들 모두 다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졸업반으로 학과는 전자과입니다. 요즘 과 애들 한두 명씩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전 제자리를 걷고 있어요. 저도 하루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데 고민만 많습니다. 제 고민은 만약 전자 쪽으로 취업을 했다고 치면 회사 쪽에 도움을 줄지 잘릴지 너무 고민이고요. 전자 쪽으로 큰 성공을 할지도 고민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관련된 자격증도 없고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네요. 네, 취업 준비생의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은 정말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고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홍쌤? 제가 구직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에서 인생에 좀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철밥통일 시대는 끝났고요. 앞으로 더 네. 그러질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입사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어려운 역학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고학적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에 어차피 바로 교육을 받게 되시고 교육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고민들보다는 오히려 좀 진입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연을 보니까요, 자격증이 없어서 또 더욱더 취업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자격증과 취업은 무관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몇몇 직무마다 좀 상이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목기사라든가 건축기사, 특히 또 금융권 관련돼서는 금융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증 등은 내 업계와 그다음에 나의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투영시킬 수 있는 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 거거든요. 경력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포텐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좀 기간이 있는 분들은 자격증에 도전하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 좀 기간이 짧고 지금 현재 취업 활동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시렁구시렁 되지 말고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철수 생각은 어때요? 네, 사실 저도 홍쌤 생각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 제가 굉장히 좀 이런 고민을 싫어하는데요. 사실 무슨 취업 준비생이 무슨 산자부 장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미래의 걱정을 하고 어떤 산업을 걱정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지금 당장 적성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침대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도 직접 취업을 해서 직접 이 산업을 부딪혀보고 뭐 그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돌직구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만이 아니라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전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공 관련 질문을 하면 바들바들 떠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전공 지식이 기억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홍쌤께서는 어떤 전공하셨죠?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는 신소재공학을 전공했고요. 아. 석사 시절에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대학원 과정 밟으면서 이제 예. 산업공학, 기술경영 파트를 공부했는데 구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으로 스콥이 너무 좁아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여러분들에게 좀 단초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또한 뭐 공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점점 넓혀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철수 씨는요? 네, 저는 뭐 다들 놀라시는데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행정학. 네, 그 4년간 행정학 배우면서 이게 전공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참고로 방송연예 전공해서 예.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졸업은 못했지만 연극영화과를 전공해서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한번 네. 이어서 만나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졸의 기계 전공자로 학점은 그리 좋지 않지만 학교 인지도는 좋습니다. 제대 후 학교 입학을 해서 26살에 졸업을 했고 그 후 1년 정도 애매하게 놀다 알바하고 입사했는데 다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얼마 전부터 5개월 동안 설계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하려는데 참 힘드네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설계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경우 연락이 왔었는데 딱 30살이 되니 연락이 없어요. 회사 규모, 복지, 연봉을 제가 딱히 따지는 것도 아닌데 원래 30이란 나이는 신입이 들어가기 힘든 나이인가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 신입 구직자들의 나이와 특히 이 지원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자, 똑같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철수 씨도 이게 남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30즈음에. 네. 네,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초대졸 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2011년에 은행? 네, 은행에 입행했을 당시에 33살이 가장 많았어요. 제 동기 중에. 33살 뿐만이 아니라 32살, 뭐 31살, 30살 굉장히 나이가 다양했거든요. 물론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취업이란 다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 나이라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니까 너무 나이를 신경 쓰지 말고 좀 저돌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야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렇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먹은 거고. 네, 맞아요. 아무튼 저 건투를 빕니다. 철수 씨가 올해 몇 살이시죠? 뭐 저는 29살입니다. 29. 예, 예. 30이 되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비단 나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이 고민은 조금 자기 자신의 핑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홍쌤은 어떻게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좀 나이가 많은 구직자를 싫어할 만한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 시침말로 이제 족보가 꼬이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뭐 40살 정도 된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면은 뭐 대리나 과장들의 업무 지시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구직자들의 노령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 족보는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0살 뭐 남자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30살에 입사하는 케이스가 이제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는 여러분들 변수에서 좀 제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민을 의뢰한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기가 죽기보다는 뭔가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어떤 걸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서 좀 경력 관련돼서 제가 좀 첨언을 네. 드리면 기업에서 구직자가 경력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 친구가 조직 생활도 경험했고 그다음에 같은 필드에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면 적응력은 빠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민처럼 만약에 그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경력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입 시장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때려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입사하고 나서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친구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구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 맞춰서 사실 노출 유무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노출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해 지금 기사에 와 있는 이유를 좀 합당하게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인 방송인들도 이제 프로필을 적을 때 보면은 정말 굵직굵직한 거 한두 개만 쓰면 오히려 더 집중되게 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막 몇 줄을 막 이렇게 썼는데도 그렇죠. 아무도 몰라보는 그런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뭐
같은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잦은 경력들 많잖아요. 다 기재하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모든 걸 오픈하는 성격이라서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 시작하면서 홍쌤께서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그런 이제 경력을 기재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다 말씀해 주셔서 요즘에는 좀 가려서 제가 기입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홍쌤 어떤 거는 기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네. 말아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세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뭐 L사, L모 전자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다. 그다음에 그 윗급에 있는 S전자에 입사를 한다. 네. 그럼 이 경력 같은 경우에는 노출시키게 되면 그 S사에 있는 임원들 입장에서는 너 L사에서 1년 버텼어?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6개월 버티겠네. 뭐 충분히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면접관 입장에서 그 이직 사유, 다시 말해 나의 방향 전환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신중하시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중3이름이 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진로를 정할까 하는데요. 제가 항만 물류고로 갈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 학교가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된다고 해서요. 사실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대학은 진짜 좋은 데가 아닌 이상 그렇게 취업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리고 집안 형편을 따져보면 취업을 빨리 해서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저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만 쪽 일에 관심이 없고요. 그 일을 하면서 1, 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그 일을 할 자신이 없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심리상담가예요. 이 일을 하려면 대학 가서 많이 배우는 게 유리한데 정말 막막하네요. 저 요즘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와요.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중학생의 고민인데 네. 참 디테일하고 너무 빨리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일찍 고민을 하는 거 글쎄 이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철수 씨는 어때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네.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뭐 사실 저는 중학교 때는 좀 노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취업보다도 사실 저는 진짜 대통령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격세지감을 좀 느끼네요.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이 중학생의 고민이 이분 입장에서 진지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홍쌤의 의견도 좀 이 학생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고민? 저는 뭐 취업 컨설턴트라는 저희 뭐 좀 직책을 빼고 이야기하면 중3 학생이라면 뭐 28 청춘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 긴 미래를 봤을 때 심리 상담사로 내가 만약 업무를 진행해야겠다. 그러면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학 진학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직무라는 그 비전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직무의 모습보다 10년 후를 아마 바라봐야 될 텐데 네. 사회인들의 그런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항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취업 자체를 놓고 보면 요즘 이제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 초대절 학위라든가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입장에서도 그런 플랜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또 현실적인 등록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의견도 저는 중요할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1차 서류 심사 통과하고 2차 실무자 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원 면접만 남은 상태인데요. 실무자 면접 때 했던 1분 자기소개를 또 하려니 좀 그래요. 임원 면접에는 기업 임원분들과 실무 면접 때 봤던 분이 같이 들어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총 면접관님들은 대략 5명, 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될까요? 또 뭘 질문할까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경험자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1인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지금 임원 면접까지 간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임원 면접 우리 철수 씨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임원 면접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1분 자기소개에서는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난한 내용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근데 이 1분 자기소개가 이 면접의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임원분들이 계속 자기소개서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좀 자기소개서 볼 시간을 좀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임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1분 자기소개보다 어떤 그 친구의 인성을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임원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은 어떤 거 받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질문은 오히려 실무 쪽 관련된 질문은 거의 안 하시고요. 예. 네. 그 뭐 안경을 어디서 샀느냐, 그 머리는 뭐 직접 한 거냐,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머리가 이 머리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홍쌤도 이제 임원 면접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거 물어보던가요? 저도 이제 아주 예전이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하나 임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네. 홍기찬 씨는 왜 취업하려고 하세요? 그 왜? 질문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또 많은 구직자들이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면 뭐 회사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상호 윈윈돼야 될 테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게 되는 게 아마 진실된 마음일 듯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진솔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임원 면접 때 하는 질문이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실 뭐 질문은 각양각색인데요. 예.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봤냐. 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그게 있는 듯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군요. 정말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면접에 임원 면접에서 저 정말 똑같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전 잘 울어서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마인드가 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동일한 질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뭐 편입, 재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엄청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도 자체가 새로웠던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세스를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온 노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라면 좀 소소한 거리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 털어놓으신 이 취업준비생이 1분 자기소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 지금 면접이 이제 2번 갇혀 있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1분 자기소개는 본인의 장점을 초도 발언으로 제안하는 상황이고 네.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재차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좀 많은 구직자라면 이렇게 면접의 내용들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는 면접관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진 면접보다 임원 면접에서 키를 쥐고 있는,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핵심은 임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임원분들한테 본인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을 제안한다면 저는 사실 뭐 재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고민, 어떤 고민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도 종류가 꽤 다양하다면서요. 그리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특히 신입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아는 언니가 사무직을 하더라도 외국계에서 하라면서 조언을 해주는데 제가 영어는 좀 되거든요. 서류 작성도 무난하고요. 대학은 애매한 서울권 대학을 나왔는데요. 학점은 중간 정도.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어서요. 24살인데 성실하기는 해요. 자, 아무튼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약간 고민에서 좀 허세가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어를 일단 잘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조건 외국계 기업만을 또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철수 씨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되게 부럽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예. 이 친구 상황이 좀 부럽긴 해요. 그리고 이 외국계 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영어인 것 같아요. 외국어 실력. 이 실력을 증명해 보려면 당연히 외국어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 친구도 지금 뭐 가장 각광받는 외국계 회사 중에 하나인 3M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입사할 때 뭐 일반 취업 포털에서 그 취업 소식, 채용 정보를 알고 그렇게 네.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흔히들 이제 저도 이제 일반 채용 포털에서 그 정보를 얻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남다른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외국어 성적이 좋고 또 되게 활발한 성격이 있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좀 외국어 성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분도 외국어 실력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요, 외국계 기업 보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샬라샬라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겁니까? 외국계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해 보시면 답이 예. 나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라든가 다시 말해 판매 브랜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지사들이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라는 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들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외국의 실력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업 외적으로 일본계 외국계 회사들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지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구직자들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회사 채용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시 채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럼 많은 구직자들은 수시로 채용하나 보다 하고 그냥 창을 닫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 공고 보는 순간, 수시 채용이란 문구 보는 순간 그 레주메를 보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레알 코리아는 국내 시장은 수많은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철수 씨 이야기한 3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재 시장만 보지 마시고 산업재하고 중간재 필드까지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개론을 통해서요.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저희가 낱낱이 한번 해결을 해드려봤는데요. 자 오늘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오늘이란 뭘지 먼저 철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취준생의 오늘은 일요일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취업 준비 기간이 일요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월요일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행도 못 다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일요일인데 너무 취준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이런 준비에만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일요일을 보내듯이 지금 취업 준비 기간을 좀 자기 충전을 갖고 하고 싶은 거를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명쾌한 좋습니다. 비유 같습니다. 홍쌤도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어떤 단어를 듣고 싶으세요? 저 오늘은 11월 15일인데 저는 두 마리 토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사트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즌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시즌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도 이제 가늠하셔야 됩니다. 12월 말서부터는 인적성 공부를 다시 스타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속 시원하네요. 네. 좋습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